설득을 하려면 침묵하라. 이 말이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감이 오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대부분은 말도 안 된다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침묵이 진짜 설득이 된다는 걸, 그리고 오히려 멋진 사람으로도 보여질 수 있다는 걸, 거기다 자신의 욕망을 알아내고 자신을 존중하게 되는 것까지, 이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사는데 이 침묵의 기술이 자신을 유리한 위치로 데려다 놓는 것까지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10초만요. 제가 요즘 진짜 잘 쓰고 있는 내돈내산 제품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라마라 딥코어 앰플인데 저랑 와이프가 일주일 써보고 얼굴이 좀 탱탱해졌는데? 했던 제품입니다. 온라인에선 제가 단독으로 판매하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은 쇼핑 탭이나 더보기에 링크 남겨둘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소개드리는 책은 침묵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독일 아마존 32주 베스트셀러이며 30년 동안 독일의 유수한 기업에서 전문 코치, 트레이너, 강연가로 활동 중인 코르넬리아 토프가 저자입니다. 그녀의 세미나와 코칭, 강연은 국제적으로 성공을 거두기도 했죠. 그녀가 책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핵심 주제는 침묵입니다. 그렇다고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침묵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때 말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음을 말하죠. 책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말이 많은 사람은 할 말이 적은 겁니다. 제가 진짜 두려워하는 상대는 침묵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속을 알 수가 없거든요. 자꾸 떠들다 보면 자기 패만 들키게 되죠. 그런데 보통은 이렇게 생각이 들죠. 특히 회의 시간이라면요. 입을 다물고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멍청하다고 생각할까봐 걱정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단 떠들고 봅니다. 하지만 말이 점점 길어지고 같은 말을 반복하게 되면 자신의 패를 오히려 들키게 되는 역효과가 납니다. 책은 바로 이런 지점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실생활에서, 직장에서, 부부관계, 친구관계 등 우리가 실제로 겪고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침묵의 기술을 알려줍니다. 회의 시간에 오히려 말을 하지 않으면 자신을 멍청하다고 생각하는 건 자신만이 그런 생각을 할 뿐입니다. 그 이유가 분명히 책에 나오죠. 사례를 하나 소개할게요. 지인 중 박사 학위를 딴 여성이 제약회사에 들어갔다. 그녀보다 학력은 낮지만 경험이 풍부한 동료 직원들이 일 처리도 훨씬 빠르고 실력도 뛰어났다. 그녀는 점점 입을 다물게 되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동료들의 평가였다. 그녀에 대해 동료들은 좋은 사람이에요부터 성격도 좋고 유능해요였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헛소리를 하는 것보다 아무 말도 안 하는 편이 낫다는 선인들의 지혜를 따른 것이다. 어떠신가요? 결국 말을 안 해서 멍청하다고 생각하는 건 본인만 그런 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여기 또 사례가 있습니다. 한 실험실에서 두 사람씩 짝을 지어 대화를 나누게 했다. 유독 한 여성 피실험자가 너무 좋은 대화였다며 상대 남성을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다. 궁금해서 녹화 영상을 돌려보았더니 남성은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가 한 말이라곤 네, 당연하죠. 아, 정말요? 세상에. 동의를 표하는 추임새가 대부분이었다. 상대였던 여성 팀원은 그를 달변가에 이해심이 풍부하고 표현이 명확하다고 평가했다. 상대의 말을 침묵으로 경청해주고 추임새만 넣어도 말을 안 해서 멍청하다는 평가가 아니라 말을 하지 않음으로써 좋은 평가를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한번 주위를 둘러보시면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의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마도 자신의 말을 가장 잘 들어주는 친구일 겁니다. 한편 그렇다고 우리가
경청만 할 수는 없는 세상이죠. 상대방을 설득해야 할 경우를 매우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설득을 해야 하는데 침묵만 할 수는 없으니까요. 책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 전에 딸아이가 숙제는 안 하고 TV만 보고 있길래 한마디 하고 싶지만 꾹 참고 그냥 한번 흘겨보기만 했죠. 그런데 5분 정도 지나니 아이가 TV를 끄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이런 효과를 얻었다. 안 했기 때문에 침묵 효과가 일어났다. 너무 많은 말이 오가서 더는 대화가 통하지 않을 때는 침묵이 최고의 방법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고 말이 통하지 않는다 싶으면 오히려 말을 더 많이 한다. 점점 더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이다. 아이에게 TV를 끄라고 지시하면 반항한다. 반대로 입을 다문다면 아이의 마음에서 양심과 건강한 이성이 꿈틀거리게 된다. 적어도 그럴 기회가 만들어진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작업장에서 작업팀장은 매번 2시간씩 훈시를 하기로 유명했던 사람이었다. 저자의 코칭을 받고 나서 그는 이렇게 훈시를 했다. 아시아제 펌프의 가격표가 280유로, 자사 펌프 가격이 350유로, 3개월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가격표를 바꿉시다. 훈시 끝. 직원들은 단 한 사람도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생산 원가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토론을 벌이기 시작했다. 만약 생산팀장이 2시간 동안 훈시를 했다면 훈시가 끝나자마자 커피를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러 갔을 것이다. 말이 많다는 것은 할 말이 많다는 증거가 아니라 게을러서 하고자 하는 말을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말을 찾지 못했다는 증거다. 정말 필요한 말만 하고 침묵을 하는 것이 오히려 상대방의 행동 변화를 더 잘 이끌어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례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을 적게 하는 것에 상대방이 알아듣지 못할까봐 불안해지죠. 하지만 그건 또다시 자신만의 생각일 뿐 오히려 필요한 말만 하고 침묵을 하는 것이 설득을 하는데 가장 효과적이라고 30년 동안 기업들을 코칭한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 거죠. 정말 좋은 침묵의 기술을 책이 말해주고 있지만 사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대목은 침묵을 통해 자신과의 대화를 하는 거였습니다. 책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 사회는 고요를 피해 도주 중이다. 왜 밥을 먹을 때 꼭 TV를 켜야만 안정이 된다고 느끼는가? 내면의 침묵은 두려움을 안겨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계속해서 도망만 치다 보면 나를 잃게 된다. 마음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계속 쫓아내면 언젠가는 그 소리가 완전히 사라진다. 그러면 고요와 정적, 침묵의 가치를 누릴 기회도 함께 사라지는 것이다. 사라는 2년 전에 이혼했고 전 남편에 대한 나쁜 생각에 항상 습격을 당하고 있다. 생각은 이런 식으로 흘러갔다. 왜 이혼했어? 또 시작이야? 꺼져. 그 멍청한 놈은 2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아. 하지만 이혼했어도 진짜로 남편을 보내지는 못했잖아. 그러니까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럴 때마다 사라는 TV를 켰고 쇼핑을 하러 나갔다. 아니면 일에 매진했다. 혹시 우리도 비슷하지 않나요? 힘든 생각이 올라오면 TV 켜고 쇼핑하고 일에 파묻혀서 그 생각을 안 보려고만 합니다. 근데 침묵은 그 생각을 쫓아내는 게 아니라 조용히 앉아서 도대체 너는 왜 자꾸 올라오니? 라고 물어보는 거에서 시작됩니다. 사라도 그걸 알게 되었죠. 도망이 소용없다고 깨달은 그녀는 대화를 해보기로 합니다. 왜 이혼했어? 넌 아직도 그 이유를 몰라? 몰라. 그러니까 묻지. 이유는 많지. 당연히 그렇겠지. 그런데 앙금이 남은 거 아니야? 무슨 앙금?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저 네 머리에, 네 가슴에 아직도 격한 감정이 남아있다는 것만 알아. 그래? 그럼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이때 사라의 언니가 옆에 있었다.
너가 전 남편을 생각하면서 웃는 거 처음 봐. 이 사례와 비슷한 것이 얼마 전 흥행한 드라마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에서도 나오죠. 주인공인 김낙수가 자신과 대화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냥 이 알량한 자존심만 막 펴주고 있었거든. 그래, 그거 좀 내려놓자. 우리 이렇게 자아와 대화하면서 자존심을 내려놓게 되죠. 그리고 완전히 새 출발을 하게 됩니다. 오늘의 저자도 그렇고 김 부장 드라마의 작가도 결국 침묵 속 내면의 소리에 집중해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자신과의 대화가 왜 이런 효과를 낼 수 있는 걸까요? 책은 이렇게도 말해줍니다. 자신과 대화를 나누면 자신의 욕구를 발견할 수 있다. 일명 내재적 동기로 깊은 곳에 숨은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는 것보다 더 강한 동기 유발책은 없다. 일하기 싫어 죽겠어. 돈 벌어야지. 그건 그렇지. 그래도 일은 정말 하기 싫어. 어떻게 하면 나아질 것 같아? 조금 더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을까? 해도 되는 거야? 당연하지. 누가 금지시켰어? 일만 잘하면 되는 거지. 한번 해봐. 이렇게 스스로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다. 그 생각이 뭐라고 했는가? 그 생각 이면에는 어떤 관심과 동기, 의도가 숨어 있는가? 나쁜 생각이란 없다. 우리의 생각에 나쁜 의도가 있다고 가정하면 애초에 마음과의 대화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 스스로가 쓸모없고 멍청한 인간이라는 결론이 무슨 소용이겠는가? 그러니 당신이 하는 모든 생각은 불쾌한 듯 보여도 다 당신에게 득이 되는 점이 있다. 그것은 자신을 성장시키기 위해 나오기 때문이다. 자신의 감정을 존중하고 그 감정에 이해심을 보여라. 논리적인 설명으로 감정을 쫓아내지 말고 그 감정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라. 그러면 자신의 욕망이 나온다. 그것은 욕망이자 당연한 권리이다. 자기 존중은 자신의 욕망을 존중할 때 시작된다.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누가 우리의 욕망을 존중해 줄 것인가? 자신의 욕망을 깨달아라. 그리고 자신에게 관심을 기울여라. 그런데도 우리는 어째서 자신을 무시할까? 한 심리치료사는 환자들에게 50유로 지폐를 주고 이 돈을 무조건 다 쓰고 오라고 한다. 유익한 게 아니라 자신 마음에 드는 걸 사라고. 30분 동안 말이다. 그러나 놀랍게도 대부분의 환자들은 쭈뼛거리며 병원으로 돌아온다고 한다. 지폐를 그대로 든 채. 아무 생각이 안 나요. 뭘 사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의 욕망은 어디로 갔나요? 환자들이 진짜로 하고 싶은 말은 이것이다. 나는 어디로 갔나요? 그들의 나는 실종됐다. 죽은 것과 마찬가지다. 적어도 마음은 죽은 것과 다름없다. 욕망을 잃어버리면 자신을 잃는다. 우리가 아는 건 그저 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다는 것, 스트레스가 심하고 온 세상이 불만스럽다는 것뿐이다. 그래서 월급이 더 오른다면, 더 괜찮은 배우자를 만나면, 애들이 말을 더 잘 들으면, 새 집을 사면 더 행복해질 것이라 믿는다. 그러느라 자신을 잃었는데 악순환에 빠져든다.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닌 게 우리가 딱 그렇지 않을까요? 애 키우고 부모님 챙기고 회사 다니느라 나 뭐 좋아하지? 를 묻는 시간 자체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누가 돈을 쥐어줘도 나를 위해 뭘 사야 하지? 가 떠오르지 않는 겁니다. 책은 또 이렇게 말해줍니다. 애당초 세상이란 없다. 당신이 있는 곳이 세상이고 당신이 곧 세상이다. 당신이 자신을 발견했다면 말이다. 제 강의가 바로 이런 걸 말해줍니다. 잘할 수 있도록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정말 해결이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는 궁금하신 분은 더보기에서 혹은 제 영상에서 확인해 주세요. 책은 또 이렇게 말해주죠. 당신의 자존감을 다른 사람 손에 맡길 생각인가?
나의 자존감이 다른 사람에게 달려있다고 쳐보자. 상사의 인정, 동료들의 존경, 아이들의 순종 등. 그 순간 나는 종속적인 인간이 된다. 상사가 나를 다정하게 대하면 하루가 행복할 테지만 반대로 상사의 기분이 엉망이면 그날은 지옥과 같을 것이다. 더 이상 인간이 아니라 숙주의 상태에 따라 살고 죽는 기생물이 되는 셈이다. 하지만 나는 태어날 때부터 자유의지가 있고 자아를 실현해야 할 운명을 타고난 인간이다. 그러므로 나는 독립적이다. 상사가 나를 칭찬하면 기분이 좋을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다. 내가 나를 칭찬할 수 있으니까. 오늘 책 어떠셨나요? 침묵이 오히려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고 행동 변화를 유도할 수 있으며 대화를 더 유리하게 이끌고 자신의 욕망을 알아내고 자기 존중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신 영상이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편은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책을 들고 오겠습니다. 회원 전용에서는 책을 오디오북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항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